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 분야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농업 현황과 대책, 그리고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그리고 안병한 전 농어민신문 기자 모시고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남은 농업하기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농촌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남 하면 농도라는 말이 등식처럼 성립될 정도로 그동안 국가 식량 산업의 기반이 됐던 지역인데요. 사실 임진왜란 때 임순신 장군도 양모 호남 심우 국가라는 말처럼 실제로 식량 창고의 역할을 최근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즉 농업에 대한 소득이 감소하고 일 자체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 즉 농업 인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성이 조금 열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농업 문제, 농촌 문제가 해결되기 매우 힘든데요. 특히 후자, 고령화의 문제는 단순하게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이 고령화 문제를 필두로 해서 지자체 정책 자체 전반적인 변화가 좀 예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령자를 위한 복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나갈 것 같고요. 농업 분야만 놓고 본다면 젊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산업으로서 농업을 막 발전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담당할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만 있다 보니까 산업화하는 데 많은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돌려막기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귀농 귀촌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 문제, 특히 고령자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또는 광역 단위, 정부 단위에서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어떤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저장성이 약한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하는 농업 분야에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유통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오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진행하면서 외식 산업이 이렇게 많이 침체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개학이 연기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어찌 보면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것이 소비 유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고요. 특히 또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딸기나 또 파프리카 같이 우리 수출 효자 품목들이 거의 이렇게 판매라든지 소비가 안 된 지금 실정이고요. 또 계절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부족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가족 단위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안 찾아오다 보니까 또 그만큼 농산물 소비도 둔화되고, 또 사회활동 부진으로 이렇게 소비가 감소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올 한 해 농사도 차질이 빚어질까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소비가 감소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입은 피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전남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그 전라남도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과 친환경 농업기금, 육성기금 127억 원을 대한 상한 기간을 연장해 줬고요. 또 농업인 가게 안정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1,300억 정도를 농업인 공익수당과 또 여성 농어민 행복 바우처 사업을 4월 달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해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하해 꽃 사주기 운동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꽃을 구입하였고, 또 추경에 꽃 재배 농가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또 가장 그 농산물 판매에 유통 부분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되게 되고,
또 농기계 임대 사업의 그 임대료를 50% 이렇게 삭감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내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지금 36개소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농촌 인력이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축산 분야에는 지금 도내 15군데 가축시장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축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전남에서는 농업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네. 하는데요. 이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하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최근에는 농사를 어디에서 짓는다고 하냐면 공장에서도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식물 공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물 공장에 앞서서 일반적인 농업하면 우리가 논이나 들에 가보면 딱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물 문제, 깨끗한 물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토양, 흙이 오염되지 않아야 제대로 된 농사를 짓잖아요. 이런 물과 토양이 기반이 되는 것이 농업이고 거기에 사실은 그동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증산 정책, 그러니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증산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농약과 더 많은 화학 비료를 막 투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은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은 토양이나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국 친환경 농업을 주도한다. 뭐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친환경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농업 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뭐 전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일부 시군에 5개 시군에 어떤 뭐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환경 보전, 그러니까 환경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간이 됐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농업에서 환경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이고 환경에 있어서 농민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농산물이 직접 토양과 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자연 환경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뭐 때문에 마스크 꼈어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 어디서 일해요? 야외에서 일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환경 문제에 가장 노출되고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직업군으로 따진다면 농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식물 공장, 뭐 스마트 농업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있던 하드웨어 시설, 그러니까 어떤 농장을 만들어주고 농장에 대한 지원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의식, 국민들의 의식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농업 환경 보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외에도 전남도와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전남 농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그 파트너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 그 예산은 약 1,000억 원대입니다. 1조 원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익형 직불금까지 이렇게 올해 실행이 됐을 때는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광역 지자체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역점적인 사업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을 했습니다. 농가당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을 했고요. 또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과 또 행복 바우처 사업, 또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서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든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청년 고령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임산부라든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경영 안정과 그 소득 안정을 위해서 우리 농어민 월급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가 제대로 이렇게 농민들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또 유통 분야에서 그 놀코프로드 직매장과 또 남도 장터를 통해서 활성화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보존을 위해서 2019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업 환경 보전 확대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농어민 공익수당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농어민 공익수당 하면 저보다는 우리 위원장님이 네. 전문가입니다. 네. 실제로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도화되는 데까지 전남이 도입되는데 실제인 산파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뭐 근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아마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뭐 갖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꼭 농민 개인의 사업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사업들처럼 다 느껴지실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활동이야말로 개인의 뭐 산업 활동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자연의 환경도 보존하고 국가 전체 이익을 만들어가는 공익적인 활동이다라는 데 초점이 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이런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초기에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농민들이 워낙 힘드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 보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의 접근도 일부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공익적 기능,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지급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약간 지역별로 약간 차등도 있고 좀 구별돼야 합니다. 아마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고요.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라는 건데 요즘 코로나 관련 보상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줄 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줄 거냐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다 줄 거냐 아니면 그중에 몇몇만 줄 거냐 선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농어민 공익수당 문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든 어떻게 지역이 전남에는 이미 도입이 됐고 특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지니까 빨리 도입하자라고 시행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 세부 설명을 좀 아마 위원장님 또 해주실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입 방식, 지급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전남은 지역 상품권,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 상품권을 주면 어차피 농민들이 활용하잖아요. 동네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만원 되는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전남도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는 11대 의회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게 우리 농업 농촌들에서 농업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 하나 방법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을 이렇게 초점에다 맞추고 또 그것을 조례도 만들고 또 대정부 건의안도 이렇게 추진해 왔고요. 또 농어촌 지역의 그 학생들이 통학이라든지 그 하교할 때 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에듀택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농어촌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에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전국 광역 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농어민 수당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안병환 전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30만 원씩 해갖고 60만 원 연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4월 중에 이
두 번에 나눠서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이렇게 다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이 가격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에 맞게끔 작년 연말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채소류 가격의 가격 폭락, 또 갈아엎기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국산김치 소비 확대 운동을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와 공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서 마스크를 빨리 많이 생산하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막 생산하잖아요. 네. 생산량이 막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은 그게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생산할 수도 없고 실제로 적당한 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게 농업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농사라는 게 때가 있어서 이 때를 놓치면 단순하게 3월, 4월, 5월 이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라 1년 농사를 망치는 1년 농사를 포기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간절히 느끼는 게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산물이라는 게 한 저장 기간이 한 10년쯤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정도 내로 좀 짧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남이 친환경 농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이걸 학교급식까지 전국적인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이게 공급을 했었는데 학교를 안 가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가 많이 막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뭐 계약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계약이 안 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친환경 농산물로 그리고 집에 더 많은 농산물을 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운동도 좀 적극적으로 펼치면 좋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당면에서 단기간에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농안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아마 가격 안정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좀 소비 확산 운동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제 예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신선 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장 기간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유통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가공 기술도 개발해서 이것이 신선 채소지만은 그 시기를 벗어나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또 특히 20대 국회가 어찌 보면 식물 국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일은 않고 필요한 법안들은 처리도 않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정부에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농업식품기본법, 농산물 직거래법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식산업진흥법과 김치산업진흥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돼서 우리 농업 부분에 또 유통이라든지 또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법령들이 전부 개정된다면 농산물 소비가 좀 외식산업과 연계해서 보다 활발하게 우리 국산 농산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법 조속히 마련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산물 소득과 또 농가 소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정치 쪽에다도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네, 농업인들을 위한 전남도의회의 다양한 노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와 전남 각 지자체에서 세운 체계적인 대책으로 다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